안녕하세요. 와, 제가 네, 반가워요. 거기 안에 뭐 들어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와, 되게 럭셔리해 보이는데요? 은색. 요즘 은값도 많이 올랐다던데. 아, 이거 꺼내볼게요. 네. 이 책 하나 첫 북잡기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첫 북잡기가 되신 네. 소감이 어떠세요? 영광입니다. 저에게 처음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어떻게 해야 되지? 아나? 그 오늘 소개해 주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하시러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또 이거 열심히 읽어왔잖아요. 가야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지 몰랐어요. 네. 그 뉴스하거나 이럴 때도 이렇게 가까이서 스태프들이 있지 않아가지고 그냥 카메라만 보는 느낌인데 이런 느낌도 재밌네요. 뭔가. 살면서 선택이라는 걸 끊임없이 하게 되잖아요. 와, 진짜 잘했다. 막 뿌듯함이 느껴지는 선택도 있고, 그때 선택한 그 순간에 돌아가서 다른 걸 하고 싶어. 막 후회와 아쉬움이 드는 그런 선택들도 있죠. 어떤 게 더 많은가요? 근데 우리가 책을 읽으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때도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회가 있죠. 바로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왜냐면 우리 굉장히 바쁘게 살잖아요.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책을 읽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과연 어떤 책을 읽어야 읽고 났을 때 그 뿌듯함이 쫙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되지 않으세요? 이 책? 저 책? 이 세상에 진짜 많은 책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걸 읽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고민될 때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MBC 아나운서와 예스24가 함께합니다. 이 책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이자 이 책 하나의 북잡기 김초롱입니다.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저도 좀 어색하고 여러분도 보시는데 좀 어색함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책 하나가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책 하나가 뭐냐면요. 한번 맞춰보세요. 요즘 줄임말들 많이 쓰잖아요. 다들 너무 쉽게 맞추실 것 같아서 그냥 바로 공개할게요. 이 책, 아나운서 합치면 이 책 아나가 됩니다. 이 책을 MBC 아나운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아나? 이 책 아세요? 이렇게요. 여러 가지 의미 담고 있으니까요. 그냥 해석은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지만 이 시간을 꼭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쁠 때 좋은 책을 읽으려고 선택하는 그 고민되는 순간에 고민도 덜어드리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많이 함께해 주세요. 이 책 하나. 자, 오늘 이 책 하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도 북잡기로서 북잡기라는 그 속의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좋은 책을 또 소개해 올려야 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제 주변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하필 내가 첫 번째일까? 아무래도 저처럼 책을 자주 읽기가 어려운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공감하시라고 저를 제일 먼저 세우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요. 공정 작가가 4년 만에 쓴 신작 에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짠! 이 책인데요. 색감도 알록달록하고 예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눈에 싹 들어오는 게 보색 대비가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저는 예쁜 책을 고르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할 건데 여러분 공정작가라는 이름은 책을 잘 안 읽는 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하기도 하시고 또 요즘에는 뭐 정치나 사회면 그 뉴스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됐거든요. 저희가 방송에서 어떤 게스트가 오거나 그럴 때 그 사람의 좀 좋았던 일? 그런 기억들을 꺼내게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공정 작가에게 좋은 얘기일까? 그런 고민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적 이슈가 된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지 이 책을 소개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이슈들을 많이 받으면서 많은 악플들을 받기도 하고 공정 작가가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인생의 힘든 시간을 공정 작가는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그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책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망쳐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감당할 것은 태산과 같았다. 열심히 애쓰며 애지중지 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도화지에 검은 먹물을 확 끼얹어 버린 것 같았다. 그 상대방은 말했다. 어머나 미안해, 고의가 아니었어. 사람들도 말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게 왜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그래? 내게 먹물을 끼얹은 그는 세상이었고 세월이었고 운명이었고 어쩌면 나 자신이었다. 네, 책에 있는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도 좀 공감이 많이 갔던 게 제가 미술을 전공을 해가지고 이 그림 그렸을 때 그걸 망쳐졌을 때 그 기분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특히 입시 시험장에서 얼마나 떨려요. 다 완성된 그림에 갑자기 진짜 그 물감 풀어놓은 물이 그림 위로 엎어지기도 해요. 그럴 때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근데 물론 공정 작가는 직접 그림을 그린 게 아니지만 비유한 거긴 하지만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절망의 순간, 슬픔에 푹 빠졌을 때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공정 작가는 몸과 마음이 굉장히 많이 지쳐서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서울을 벗어나서 섬진강 근처에 자기 작업실을 꾸미게 됩니다. 작아요. 그냥 혼자 작업할 수 있는 그전 정도의 공간이고 섬진강의 풍경이 착 보이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직접 만나서 그 작업실을 가본 건 아니지만 책을 읽으면 그런 풍경들이 이제 사이사이에 들어있거든요. 조금 여러분도 느끼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시면 여기에 공지영의 섬진 산책이라고 적혀 있죠. 이 책의 부제가 이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를 사랑한다고 연습했다. 솔직히 나는 사실 이걸 진심으로 원하지도 않고 이 연습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보다는 그냥 이 세상을 다 때려 부술 정도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더 내 적성에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젊을 때라면 몰라도 이제와 너를 사랑해 같은 닭살 돋는 말을 하는 것이 과연 미친 짓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공정 작가가 혼자 이제 섬진강 근처에 작업실을 마련해서 갔잖아요. 아마도 주위 가족이나 친구들은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야, 거기 혼자 가서 너 어쩌려 그래? 뭐 하려 그래? 그리고 가끔 안부 전화도 왠지 이상했나? 뭔가 수시로 좀 내가 안도하려고 주변 지인들이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혼자여서 좋은 점들 있지 않나요? 굉장히 조용하고 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나는 이런 것들을 참 좋아했었지. 한번 떠올려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미래의 삶에 대한 대답을 내 안에서 찾기도 하고요. 공정 작가는 거울을 보면서 늙어버린 내 얼굴과 몸을 굉장히 사랑해주고요. 혼자라고 뭐 밥 대충 때우지 않고 차려서 천천히 맛도 보고 아무도 오지 않지만 나를 씻겨주고 옷도 좀 정갈하게 입고 잠도 잘 자고요. 나를 참 아껴주는 행복해지기 위한 연습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힘드실 때 아마 공감하면서 그래, 나를 아껴주자. 이렇게 해보자. 나도 한번 하루하루 한번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이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는 결정의 시점을 어디서 잘라 바라볼까의 문제일 뿐이다. 그때 내게 내 생은 많이 나빴다. 내가 불행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내 생은 참 좋다. 지금 내가 행복하기 때문이다. 어느 시점에서 돌아보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 인생을 잘 살았다 생각하고 죽기 위해서는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든 행복해야 하겠지. 마지막 순간에 아, 이게 뭐야? 이러기는 싫으니까.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요, 공정 작가 혼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공정 작가한테 언니 나 죽겠어, 너무 고민이야, 뭐 이렇게. 저처럼 웃으면서 한 건 아니겠죠. 제가 카메라 앞에서 웃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앓는 그 손님들이 전화를 하고 섬진강 집으로 찾아옵니다. 3명의 게스트가 나오는데요. 그 고민의 내용들은 진짜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다 고민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떤 고민인지는 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이때 공정 작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공정 작가가 이 고민되는 이 손님들의 얘기들을 쫙 천천히 들어줘요. 그리고 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고민에 너무 빠져서 빨리 이걸 해결해야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 문제들 있잖아요. 공정 작가가 차분하게 하나씩 콕콕 찝어주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제는 다르지만 이런 해답을 선택하게끔 해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렇게 해서 이 고민을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혹은 다른 고민이더라도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더 깔끔해지지 않을까요? S는 날씬했고 긴 머리는 숱도 많았다. S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누가 봐도 50이 넘었다고 믿기지 않을 외모였다. 그런데 S는 운다. 언니, 나는 내가 늙어가는 게 두려워. 인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리는 늙음과 죽음이 두렵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안 피우고의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문제는 S의 자존감 상실이었을 수도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타인의 시선으로 볼 때 공정 작가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죠. 이 책의 시작을 보면 공정 작가가 자신이 죽어야 할 이유가 30가지도 넘는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 작가는요, 지금 그리고 나에 집중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요, 이 책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연습도 차근차근 해보시고 진짜 나의 행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책 하나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였는데요.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의 선택의 고민 덜어지셨나요? 첫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만난 것도 기념인데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했거든요.
이 선물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드리면 재미가 없겠죠? 저희도 선물 드리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퀴즈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공정 작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작가가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지리산 자락의 어느 강변에 살면서 행복해지는 연습을 담은 책인데요. 공정 작가가 살고 있는 곳은 무슨 강변일까요? 저도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고 이 책에 부제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시죠? 이거 너무 대놓고 알려드린 것 같아서 제가 소심하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문질하고 있는데요. 알아주세요. 그래도 모른다는 분들을 위해서 보기도 준비했습니다. 1번 한강, 2번 섬진강, 3번 나일강.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 꼭 남겨주세요.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선물은 음료 쿠폰이 맞나요? 스타벅스, 이것도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선물은 별다방 음료 쿠폰이라고 하네요. 차 한잔 하시면서 책도 읽고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는데요. 많이 많이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책 하나. 이거 고민됐어요. 여러분 이거 어떤 게 나요? 그 여기 제작진 분들이 뉴스 버전으로 한번 해달라 그래서 이 책 하나 이렇게 했는데 좀 약간 무서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버전을 좀 여러 개 해볼게요. 이 책 하나. 이거 좀 재수없었어요? 이 책 하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이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책 하나 진짜 인사할게요. 저는 아나운서 김초롱이었습니다. 여러분, 1000개의 파랑 이 책 아나?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네요, 이제. 이 책 하나 처음 진행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뭔가 좀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아서 이게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다 전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좀 매력적이게 잘했을까? 낭독이 너무 좋아가지고 편집 잘했어요. 그 BGM 같은 거 잔잔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 사진 너무 귀여워. 이게 사진들이 쫙 있어요. 이런 것도 너무 예쁘죠? 그래픽 같은 거.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꽉 찬 페이지에 있는 물결들. 네. 저는 퇴근길 이럴 때 한강이 보이는데요. 거기에 조명이 이렇게 쫙 내리면서 진짜 여기는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갖고 서 있는데 너무 괴로운데 한강에 그 물이 이렇게 반짝이는 거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느끼는 기분이랑 좀 비슷하게 이 물인지 빛인지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무슨 색인지 이상하게 빠져들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섬진강 혹시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저는 서울 촌놈이어가지고 못 가본 곳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하며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제 가까운 남편에게 줄까요? 제가 지금 육아 5년 차인데 진짜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거든요. 자신을 돌아보며 그 둘일 때 모르는 혼자의 그 소중함을 굉장히 절실히 필요할 때가 딱 이맘때예요. 그 워킹맘들, 육아하는 아버님, 어머님들 한번 보세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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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작가 공지영입니다. 이 책 아나의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4년 만에 신작 에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펴냈습니다. 세간의 추정과는 다르게 자존감 상실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던 제가 자존감 연습을 했던 그 기록을 담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책 아나의 시작을 축하드리면서 제 책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